누워서 침을 뱉으면 결국 침이 자신한테 돌아오죠. 여보세요, 문종탁 변호사입니다. 예, 질문을 한꺼번에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사실로 이랬을 때도 처벌이 될 수 있나요? 안녕하십니까, 문종탁TV의 문종탁 변호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의대 정원 확충 문제로 야기된 갈등에 대해서 정책 실패 등을 여기 영상에 올렸었는데요. 좀 대박이 났죠. 2만 분 이상 시청을 하시고 구독자도 많이 늘어서 매우 기쁩니다. 오늘은 다시 제 본업으로 돌아와서 이번에 이슈가 된 바람핀 문제, 간통 문제, 가정폭력 문제, 그리고 허위사실인지 사실인지는 가려지지 않았지만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 이슈가 있어서 급하게 이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제 옷이 오늘 좀 특이하신가요? 예전엔 다 흰색 와이셔츠를 입었었는데 오늘 남색 남방에 빨간색 넥타이를 해봤습니다. 떠오르는 야구팀이 있으신가요? 예, 롯데 자이언츠, 부산이죠. 오늘은 롯데 자이언츠 원정 경기 유니폼으로 한번 색깔을 맞춰봤습니다. 저는 한화 출신이라고 보죠. 다른 팀에도 있었지만 김태균 선수와 형 동생 하면서 매우 친한데요. 사진 보이십니까? 롯데는 제가 좀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최동원 선수, 퍼펙트 게임 있었죠? 선동열 선수와 한국 시리즈에서 서로 붙는 영화로도 됐는데요. 박동희 선수, 그리고 한국 시리즈에서 정말 유명했죠? 염종석 선수. 옛날에는 참 투수들을 많이 혹사시켰었는데요. 롤러코스터라고 해서 장롤코, 장원준 선수. 두산 팬들은 두산이라고도 하는데요. 그리고 그 유명한 타자 이대호 선수가 있죠. 이번에 이슈가 된 나균환 선수는 저랑은 세대가 달라서 이번 사건으로 저는 알게 됐는데 1998년생이라고 합니다. 아직 20대네요. 1살 연상의 아내와 2020년에 결혼했는데 딸까지 있다고 합니다. 현재 원정 때 이런 유니폼을 입는 부산 롯데 자이언츠 선발 투수고 2023년 항저우 아시안게임 있었죠. 야구 대표 선수로 출전해가지고 금메달 따서 군 면제까지 받은 선수입니다. 나 선수의 아내분이 며칠 전 2월 27일에 직접 인스타 라이브 방송, 보통 라방이라고 하는데요. 나 선수의 불륜과 가정폭력을 폭로했습니다. 방송 내용을 요약하면 나균환 선수가 집을 나가버린 지 2달이 지났고 불륜 상대는 유흥업소 여성인데 딸이 아빠를 찾겠죠? 그래도 집에 돌아오지 않고 딸의 양육비도 보내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나 선수의 아내가 나 선수의 불륜을 알게 된 거는 이미 작년 여름부터라고 하는데요. 나 선수 휴대폰에서 상간녀와 찍은 사진, 문자 등을 발견했다고 하는데 아내분은 불륜 사실을 알고도 지난해 12월 몇 개월 전이네요. 홍석천 씨 유튜브에 출연해서 나 선수의 아내임을 밝히기도 했다는데요. 나 선수가 불륜을 저지르고도 계속 이혼을 요구하자 아직 유부남이니 정신 차리라는 의미에서 일부러 나 선수의 아내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라방을 제가 직접 본 건 아니지만 기사나 내용에 따르면 나 선수는 비시즌 동안에는 아내의 친정, 그러니까 장인어른한테 용돈을 받았었고 외도한 후에는 상간녀에게 용돈을 받았었다는데 연봉이 2억 5천만 원 정도라고 얼핏 기사에서 본 것 같은데 왜 여자들에게 이렇게 용돈을 받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나 선수의 장인어른이 되게 비싼 차를 사줬나 보더라고요. 그 차에 블랙박스를 꺼놓고 이거는 또 문종탁 TV에서도 나왔죠. 제가 맡았던 사건에서도 블랙박스에서 불륜의 증거를 잡힌 경우가 있었는데 블랙박스는 이제 끈 채로 불륜을 했고 부산에서 롯데 자이언트 팬들은 알아보겠죠, 나 선수를. 그러면 불륜녀와 같이 있을 때 불륜녀를 아내라고 소개했다고 합니다. 아내가 상간녀의 존재를 추궁하고 부부싸움을 하겠죠. 나 선수가 아내를 이렇게 미니까 아내는 이제 넘어졌겠죠. 머리를 부닥쳐가지고 기절까지 했다고 하는데 이건 어디까지나 나 선수 부인의 주장이고요. 이 일로 경찰과 구급차도 왔다고 합니다. 경찰 신고 내역이나 구급차가 왔다 갔다는 것은 증거로 남을 테니까 그거에 대해서 거짓말은 할 수 없겠죠. 이러한 나 선수 부인의 폭로에 대해 나 선수 측은 아내의 폭로가 사실이 아니고 법적 대응까지 할 의사를 밝혔습니다. 불륜한 적도 없고 불륜은 아내의 일방적인 주장이고 아내가 말하는 불륜녀는 업소에 다니는 유흥업 종사자가 아니라 그냥 지인일 뿐이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어느 쪽 말이 맞는지 그것은 법원에서 이혼 소송을 하게 되면 사실로 밝혀지겠죠. 자, 지금까지 나 선수 관련된 사건이었는데요. 이 사건에 관해서 법적 쟁점 궁금하신 구독자들이 많으셔서 한번 구독자 전원을 받아보겠습니다. 효과음을 넣겠습니다. 따릉따릉. 예, 문종탁 변호사입니다. 나균환 선수 아내는 어떤 법적 대응이 가능한가요? 들리는 바에 따르면 나 선수와 나 선수 아내는 이혼 소송 중이라고 하는데요. 만약 아내분 말이 사실이라면 나 선수는 유책 배우자, 책임 있는 배우자가 되겠네요. 나 선수는 불륜뿐만이 아니라 가출하고 양육비도 안 보낸다고 하는데요.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 사유의 제일 첫 번째가 배우자의 부정행위입니다. 두 번째로 배우자가 상대방을 악의로 유기한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1호 부정행위와 2호 악의 유기가 인정된다면 나 선수가 유책 배우자가 되겠죠. 아내분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아내분은 나 선수뿐만 아니라 그 상간녀라고 주장하는 분한테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할 수도 있습니다. 상간녀 위자료 소송이 되겠네요. 헌법재판소는 예전에 간통죄로 형사처벌하던 간통죄 조문을 헌법에 위배된다고 했습니다.
부부간의 일, 남녀 성인 간의 사랑 얘기, 누가 하면 사랑이고 누가 하면 불륜이라고 해서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내로남불 이런 유행어도 있는데요.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간통죄는 형사 처벌을 못하게 범죄로서는 아니지만 그래도 민사상 불법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법행위로 상간녀에게 위자료 청구 소송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간녀 위자료 소송은 예전에 올렸던 영상 참고하시고요. 얘기가 나온 김에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상간자 위자료 소송에는 3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부정행위를 했다는 증거가 필요하겠죠. 이것은 꼭 모텔이나 호텔에 갔던 상간하는 그 사진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밤늦게 통화한 증거들, 문자, 데이트하는 사진들 이런 것도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상대방이 기혼자인 것을 인식해야 되는데요. 만약에 나선수 아내의 말이 사실이라면 결혼을 한 사람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부인인 것처럼 행세를 했겠죠. 그래서 나선수가 결혼하고 있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야구선수니까요. 알았다고 보이고, 세 번째, 상간자의 인적사항은 정확한 것을 잘 모르더라도 사실조회 신청을 하고 통신사에 문서 제출 명령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혼해서 유책 배우자가 될 경우 상대방한테 위자료를 줘야 되는 것, 그리고 상대방 상간녀에게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할 수 있다, 이런 가사적인 걸 얘기했는데요. 나선수 부인이 말처럼 진짜로 나선수가 밀어서 부인이 넘어지고 기절했다면 그때는 상해죄가 되겠네요. 제가 맡았던 사건 중에는 좀 비슷한 사건이었는데 이혼 소송 중에 여성이 저희 의뢰인 남성을 상해죄로 무고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 제가 항상 말하지만 수사 단계에 맡아야 되는데 재판 단계에서 무죄받기 굉장히 힘들다고 말했죠. 근데 이거는 이미 제가 맡기 전에 고소를 하고 들어온 사건이라 저는 수사 단계 끝나고 이미 기소돼서 벌금이 나왔던 사건을 보이십니까? 맡아서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아들였습니다. 자, 요약하겠습니다. 나선수의 아내분이 어떻게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까? 질문에 대한 답변은 첫 번째, 이혼 소송에서 상대방의 유책을 증명해서 위자료를 받는다. 두 번째, 상대방 상간녀에게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해서 손해배상 받는다. 세 번째, 만약에 폭행해가지고 기절한 것이 맞다면 기절은 지금 판례에서는 정신적 운전을 이렇게 잃은 거죠. 상해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해죄로 고소해서 형사처벌할 수도 있다. 여기까지입니다. 자, 다음 질문 한번 받아볼까요? 예, 문종석 변호사입니다. 아니, 그런데 아무리 화가 난다고 해도 SNS에 이렇게 폭로를 해도 되는 건가요? 예. 믿었던 남편이 유흥주점 여성과 바람이 나고 집에 가출까지 하고 딸의 양육비까지 안 주면 화는 많이 나겠죠. 하지만 인스타그램 라이브 방송으로 불특정 다수가 다 보는 정보통신망에 허위든 사실이든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는 이런 영상을 올리면 범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SNS, 정보통신망에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것에 막 올려버리면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명예훼손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라고, 또 가만히 현명하게 생각해보면 아무리 나선수가 그런 일을 했더라도 딸의 아빠죠. 그리고 본인의 남편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 현명한 행동은 아니었다고 보입니다. 결국 딸이 아빠의 행동을 알게 되고 전 국민이 알게 돼버렸죠. 결국 아내분도 좋을 게 없고, 우리나라 속담에 누워서 침 뱉기라는 게 있는데 누워서 침을 뱉으면 결국 침이 자신한테 돌아오죠. 그래서 이는 현명한 행동은 아니었다고 보입니다. 질문하신 분의 말씀대로 요약해보면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SNS에 이런 식의 폭로의 글이나 영상을 올리는 것은 바람직하지도 않고 범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전화가 들어오네요. 여보세요, 문종택 변호사입니다. 질문을 한꺼번에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질문해보세요. 하나 더 궁금한 게 있어서요. 혹시 나균환 선수도 아내에게 어떤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나요? 방금 말씀드렸죠. 정보통신망 이렇게 허위든 사실이든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올렸으니까요. 비방의 목적은 있어 보이고 정보통신망에 이렇게 상대방을 비난하는 내용의 영상이나 글을 올렸을 때 형사 고소를 할 수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 하시는 게, 아니 사실로 이랬을 때도 정보통신망법 위반 명예훼손으로 처벌이 될 수 있나요? 이런 질문을 합니다. 허위를 적시하면 형량이 더 올라가죠. 하지만 사실을 적시했을 경우에도 명예훼손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 보고 이 사람 전과자야 이러면 그 사람이 전과자라고 하더라도 사회적 가치를 따지는 명예를 훼손하게 되죠. 명예훼손으로 처벌되게 됩니다. 이 경우에도 실제 나선수가 바람을 폈고 부부간에 가정폭력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사실이더라도 이것은 나선수의 명예에 치명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개인 간에 위자료로 손해배상을 하는 것은 변론으로 하고 전 국민이 알게 할 경우 명예훼손으로 처벌될 수도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라고, 나선수는
법적 대응으로 고소를 하는 것을 변호사와 잘 상담해서 결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명예훼손은 특별히 고소를 했을 경우 꼭 가려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명예훼손한 글이나 영상이 사실인지 허위인지를 가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실과 허위가 형량이 보이십니까?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수사기관은 이것이 사실 명예훼손인지 허위사실 명예훼손인지를 가려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허위라면 당연히 이런 것은 본인의 명예를 허위로 훼손한 거기 때문에 고소를 해서 형사처벌을 하게 하고 이혼하니까 이제 부부는 아니니까요. 그리고 본인의 명예도 회복해야겠죠. 하지만 이게 사실이라면 오히려 고소를 함으로써 이게 사실인 게 전 국민한테 드러나게 되니까 나 선수는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와 상담하셔가지고 고소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나 선수는 법적 대응을 할 수 있고 이것은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인스타그램에 영상으로 올라간 것이기 때문에 정보통신망법 위반의 명예훼손에 해당하고 다만 수사기관은 이것이 사실이냐 허위를 가리기 때문에 나 선수 입장에서는 만약에 사실일 경우 득보다 실이 클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전화기를 꺼놓고 치웠습니다. 회원 가입하신 분께는 질문 제한 없이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이 법률 상담 문제가 있더라도 회원 가입하시고 하시면 일반 상담료보다 싸니까요. 회원 한번 가입하시고 법률 상담 받고 회원을 탈퇴하시는 건 어떤지 한번 해보십시오. 아직 회원 가입이 별로 없어가지고. 그리고 자막에 올라가시는 이분들은 아주 귀한 회원들이고 이분들의 가입으로 힘을 얻어서 이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오늘은 현재 큰 논란이 되고 있는 제가 오늘 롯데 자이언츠 원정 유니폼 색깔 남색에다가 빨간색 맞춰 입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부산 갈매기 롯데 자이언츠 투수 나균환 선수의 아내분이 SNS에 폭로한 나 선수의 불륜과 가정폭력. 이 경우에 구독자분들이 질문하신 나균환 선수는 어떻게 대응할까? 나균환 선수의 아내는 어떻게 대응할까? 이에 관한 법적 쟁점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나균환 선수는 원래 2017년 롯데자이언츠에 입단하고 포수로서 포지션을 갖고서 선수 생활을 했다는데요. 그때는 굉장히 부진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에 2020년 투수로 전환해서 포수들은 투수한테 사인하고 공을 받으니까 스트라이크 존이나 볼배합 이런 거 전략을 잘 세워야겠죠. 그래서 그런지 이제 투수로서는 성공하게 됐습니다. 힘든 시기에 같이 한 부인을 우리가 한자 성어로 보이십니까? 조강지처라고 합니다. 족겁대게라고 하잖아요. 이런 거 먹고 쌀이 없으니까 힘든 시기를 같이 보낸 그런 부인을 조강지처라고 보통 표현하죠. 기사들과 여론을 보면 나 선수 부인의 말이 사실인 걸 전제로 인생 역전했다고 조강지쳐 버리면 천벌받는다 이런 내용도 인상 깊게 봤던 기억이 나는데요. 제가 항상 말하지만 결혼도 이혼도 다 행복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혼할 때도 서로 사랑하고 결혼했던 사이고 애까지 있다면 좋게 협의 이혼하시고 조정 이혼으로 빨리 끝내는 걸 권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사생활이기 때문에 저는 큰 관심이 없습니다. 하지만 아내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혼의 사유가 불륜이고 또 그 과정에서 가정폭력까지 있었고 딸의 양육비까지 주지 않고 있다면 팬들의 지원을 먹고 사는 구단 입장에서는 나 선수를 손절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구독자 질문으로 꾸며봤는데요. 제일 큰 이슈로 정보통신망법 위반 명예훼손, 사실적시와 허위사실적시의 다른 점, 형량이 다르고 수사기관은 이 둘을 가린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유책배우자의 이혼, 상간녀 소송, 그리고 서두에 롯데자이언츠에 유명했던 선수들 얘기도 해봤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명예훼손이나 모욕, 상간녀 소송, 상간남 소송, 이혼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위에 전화 주시거나 밑에 댓글로 달아주시고요. 댓글에 구체적인 거를 질문하시는 분이 있던데 법률 상담은 유료죠. 전화하셔서 상담 예약 잡으시고 상담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알람, 좋아요 해주시고 끝날 때는 저희 회원님들의 리스트를 얼마 안 되지만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문종탁TV의 문종탁 변호사였습니다.